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 흑백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다행히도 세상은 온통 저마다의 색깔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마치 공기나 햇빛처럼 색 또한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능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감성 측면 내지는 미학적인 측면 이런 쪽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연구 분야이기도 한데요. 무지개색 이외에도 명도와 채도에 따라 구별할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상의 색들이 존재하는데요. 흑백의 일상이 색을 만났을 때 어떤 재미난 일들이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색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화려한 색채의 세계로 떠나보는 시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 그리고 다양한 물건에는 저마다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건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주변 환경도 색깔을 통해서 저마다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색깔을 찾아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색채의 모든 것을 살펴보기 위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이화여자대학교 색채 디자인 연구소. 색채를 디자인한다는 것이 좀 낯설게 들리는데요. 어떤 작업을 말하는 걸까요? 정확한 색의 적용 내지는 색의 분석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색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그 색의 속성을 이해하고 측정하고 정확한 재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분야, 그리고 색에 대한 근본적인 그 속성이나 메커니즘을 인간의 지각 메커니즘 이 내용과 연관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품의 형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색입니다. 이처럼 색은 제품과 패션, 또 마케팅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색을 통해 제품의 이미지나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색채 디자인 연구소에는 정확한 분석과 측정을 통해 다양한 색채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색채 관련 프로젝트 및 색채 디자인 상담 또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색들은 빨강, 노랑, 파랑 등 하나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색의 범위 내에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수많은 색들이 존재하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색채 과학이 필요합니다. 과학에서는 이제 빨강색 범위 내에서도 수십만 개의 색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만큼 색채를 정밀하게 지칭을 하게 되니까 색채 세밀한 아주 세세한 변화라든가 차이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색채 과학의 목적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같은 색이라도 조명의 환경이라든가 색을 관측하는 조건에 따라 가지고 색들이 다르게 보이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는 것이 이제 색채 과학의 새로운 분야입니다. 이미 세상은 고도의 감성이 소비되는 문화로 변화되었는데요. 감성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 색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점점 디지털화되어가는 환경 속에 자연 그대로의 색을 구현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디지털 색채에서는 세 개의 프라이머리 컬러, 기준색을 가지고 모든 색들을 다 구현해내는 거죠. 물론 그 세 개의 그 원색을 가지고 구현했는데 여러 가지 색을 내다 보면은 색을 구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색역이라고 그래요. 게머시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색채에서 색을 구현해낼 수 있는 색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그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자연 속에 있는 색채들을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고 색을 인지한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색의 차이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빨간색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빨간색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빨간색을 더 선호하는지 이곳에서 그 차이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I 색자표 범주 내에 있는 화이트들을 여러 가지 컬러 렌더링을 통하여
다양한 색의 화이트가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칙색을 통해서 컬러 렌더링이 잘 되었는지 색자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인지하는 화이트와 선호하는 화이트가 어떠한 차이를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만약 사람들이 컬러가 들어간 화이트를 좋아한다면 그러한 컬러 화이트를 디스플레이 환경에 재현해보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니트로 나온 거야? 네, 다. 근데 이거 아까보다 좀 옐로우보다 작게 나오네. 광고나 영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공간을 설계할 때 색채 디자인을 적용하면 미세한 색의 차이를 통해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일 뿐 아니라 마케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색재를 정밀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색채의 미묘한 변화에 따른 우리의 느낌이라든가 감성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그런 관계를 잘 살펴가지고 가장 좋은 영상, 아주 광고 효과가 좋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즐겁다든가 이런 미세한 색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좀 섬세한 색채의 감성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색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공간이나 물건이 어떤 색채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미지도 바뀔 수 있는데요. 기술의 발달로 미세한 색까지 구별할 수 있게 되면서 색채를 통한 우리의 감성까지 섬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화면은 아날로그 화면이랑 큰 차이가 화면이 상당히 안정됐다는 거예요. 화소들도 이제 정밀해지고 해가지고 색채를 상당히 정밀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넓혀진 색 범위를 잘 활용해가지고 어떤 이미지랄까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연구가 앞으로 또 발전이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오방색이라고 하는 전통색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방색은 청, 적, 황, 흑, 백의 5가지 기본색을 말하는 것으로 전통 사상인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색을 서로 하나씩 섞어주면 오방색을 중심으로 오방잡색 또는 오간색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색이 만들어집니다. 동양의 이제 우주관, 사고관, 내지는 철학적인 어떤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는 이론적인 체계이면서 동시에 이제 관념적인 색 체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복식뿐만 아니라 방위를 나타낸다든지 내지는 인의 예지 신 의미 체계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이 오방색 체계를 사용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방색은 어떻게 사용되어 왔을까요? 궁궐이나 전통 사찰의 단청, 어린아이의 색동저고리, 잔치상의 국수에 올리는 5가지 색의 고명 등 다양한 전통 문화 속에서 오방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색의 근간이 되고 있는 오방색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찰음식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 속에 담겨 있는 색의 비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요즘 건강과 웰빙이 주목받으면서 전통 음식이나 사찰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방색을 지닌 자연의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음식들은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붉은색, 파란색, 검정색 등의 자연 재료를 이용해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방색으로 준비된 재료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을 돋궈주네요. 오방색이라는 게 우리의 전통 색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음식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저는 좀 약간 낯설게도 느껴지거든요. 오방색이 어떤 건 말하는 건가요? 오방색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청색, 이제 백색, 적색, 흑색, 황색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5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색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맛, 매운맛, 쓴맛
짠맛, 단맛 이렇게 오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설에 이야기를 해서 아주 그런 다양한 색깔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좀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음식에서는 오방색 5가지 색깔을 다양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렇게 오방색의 음식 재료들이 오장육부에 각각 작용하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도라지와 양파 같은 흰색은 폐를, 당근이나 단호박 같은 황색은 비장과 위장을, 시금치 등의 청색은 간을, 대추나 고추 같은 적색은 심장을, 표고버섯 등의 흑색은 신장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정말 예쁘게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네. 이건 비빔밥이죠? 네. 음식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 보면 흰색은 저희가 이제 폐를 좋게 하는 음식이고요. 또 빨간색은 심장을 좋게 하는 음식이고, 또 여기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간을 좋게 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방색을 어울려서 대부분 한 가지만 먹으면 좀 몸이 균형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5가지 색을 섞어서 저희가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음식과 색깔의 조화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열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붉은색이라든가 너무 그런 열 식품보다는 좀 찬 식품을 좀 많이 드셔주시고, 이렇게 파란 식품이라든가 좀 이런 파란 그런 야채 그런 거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몸이 차신 분들은 살짝 익히면 오히려 약간 따뜻한 음식으로 드실 수 있고, 또 몸도 따뜻해지 너무 찬게 하면 그 사람이 병이 생기기도 쉬우니까 몸이 찬 사람은 따뜻한 음식으로 좀 드시고, 또 이렇게 좀 살짝 저희는 익혀서 살짝 볶아서 먹으면 찬 음식도 중화돼서 괜찮습니다. 드시는 분이. 네. 비빔밥이나 구절판 등 대표적인 전통 음식 속에는 오방색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대로 차린 한 끼의 식사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식의 장점이자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아닐까요? 자연의 색을 담은 건강한 음식의 맛, 저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요. 음식에 색깔이 있다는 건 보는 즐거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음식을 꾸밀 때. 그런데 이 색깔 하나하나에 담긴 건강이 또 각각 다르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전통 색깔이잖아요, 오방색이. 그걸 우리의 전통 음식, 사찰 음식에서 이 색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재료들이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들이라 하나하나 먹는데 몸속 구석구석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오방색은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옷, 한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운 자태를 뽐내는 한복의 매력은 유려한 곡선에도 느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화려한 색감인데요. 저고리와 치마, 고름까지 각기 다른 색으로 배색을 한 한복은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이제 현대 사회에도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장소나 때에 상관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색을 배색으로 보기 때문에 뭐 디테일 같은 부분은 서양 의상과 완전히 다를 수 있겠지만 서양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 느낌만으로 화려하게 보여지는 거랑 다르게 배색으로 이용해서 색을 조화를 시킨다는 거에서 서양의 의복과 많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복을 만드는 기본 재료는 옷감입니다. 어떤 색의 옷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복이 주는 느낌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나오는 색색의 재료들을 사용해 천을 염색했습니다. 홍화나 치자나 쪽에서 나온 천연 염색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 색상을 따온 색이 많으세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색적으로 좀 색감이 다양하지 못했지만 요즘엔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자연과 좀 잘 어울리고 한복이 이제 배색으로 주로 있다 보니까 치마 저고리나 바지의 배자 이렇게 배색으로 입으셔도 좀 안정감 있는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색상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자연의 색이 다양하듯 자연을 물들인 옷감의 색깔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주로 원색의 오방색을 사용해 옷이나 신을 비롯해 일상생활 속 소품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예로부터 오방색은 악기와 재앙을 막고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아기의 돌이나 혼례 등 중요한 날에 오방색이 들어간 한복을 입는 것이죠. 오방색을 사용한 색동저고리에는 아이들이 복을 많이 받길 바라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가난과 질병 때문에 쉽게 죽는 아이들이 많았던 시절, 돌잔치 때 오방색의 색동저고리를 입혀 첫 생일을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색동저고리에 들어가는 오방색에서는 이제 검정색을 제외한 흰색과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에 분홍색과 연두색을 더 더해서 색동저고리를 만들어 입혔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붉은 치마에 모든 잡기를 쫓는다는 의미에서 붉은 치마에 색동저고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뭐 핑크색의 분홍색의 속치마와 뭐 노란색 속바지 그런 게 이제 정해져 있었어요. 돌복에는. 그래서 무병장수하고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에서 색동저고리에 자주색 고름을 돌려서 입혔습니다. 예전에 전통 한복이 주로 원색이었다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한복들은 파스텔 톤이거나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한 색들이 많은데요. 자연의 색 가운데에서도 은은하고 감성적인 색채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방색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좀 원색 계열을 많이 썼다면 요즘은 약간 파스텔 톤으로 색감이 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나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렇게 파스텔 느낌의 색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도 신부는 붉은 치마 계열은 뭐 분홍색이나 약간 오렌지색 같은 색으로 바뀌긴 했어도 붉은 치마는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입는 한복에는 음의 기운을 지닌 청색의 저고리와 양의 기운을 지닌 붉은색의 치마가 서로 음양의 효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치마를 붉은색으로 하는 이유는 나쁜 액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붉은색 치마는 이제 남자를 상징을 하고 연두색 저고리는 신부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고름은 이제 태어날 자식을 상징을 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신랑 잘 보필해서 살라는 의미로 이렇게 노기홍상이라고 해서 신부가 입는 옷이 정해져 있었고요. 결혼을 한 후에는 아들을 낳은 사람만 남색 끝동을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색 끝동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들 얘기나 이런 걸 좀 상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고요. 의상에도 오방색으로 그 신분이나 처지를 다 나타내서 그런 남을 좀 배려하는 느낌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복 외에도 우리나라 여인들의 필수품이었던 반짓고리와 혼례에 사용되었던 예단 등 곳곳에서 음양오행 사상이 담긴 오방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설과 같이 결혼할 때도 그 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부 쪽에서 이제 보내는 예단에서는 여자가 음기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자기를 포장을 하고 양의 기운을 받아서 간다해서 낮에 예단을 보내는 거고요. 신랑님 같은 경우에는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포장을 하고 음의 기운을 받아서 해질녘에 함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함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 색의 의미가 있는데요. 오방주머니, 보통은 오곡주머니라고 해서 오방주머니에 5가지 곡식을 넣어서 뭐 잘 살라는 의미를, 기원하는 의미를 두고요. 청실홍실 엮어서 간다는 보통 그런 의미에서는 채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청지에는 붉은 실을, 홍지에는 푸른 실을 엮어서 요것도 이제 앞으로 막힘없이 잘 사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채단을 해서 함 안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고유의 색들이 한복과 전통 소품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색 자체만의 아름다움을 넘어 우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복과 건강을 바라는 조상들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퍼스널 브랜드 시대라고 하죠. 이제 자기 PR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퍼스널 컬러를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각각 뭐 자기가 좋아하는 색도 있고 아니면은 남들이 봤을 때 잘 어울리는 색깔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색이라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선호하는 색,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입거나 취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람도 타고나는 컬러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 즉 베이스 컬러라 그래서 우리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크게 보면 흑인이든 이렇게 흑백이나 이렇게 밝고 어두운 걸로 구분하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 같은 동양인이라 하더라도 피부톤에 머리카락에 따라 어울리는 컬러나 톤이나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색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는데 어떤 색을 입으면 되게 피곤하고 어두워 보이고 또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컬러가 무엇일까? 이런 관심도에 의해서 사실은 스킨 컬러와 어울리는 컬러라는 이 퍼스널 컬러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기업에서 뷰티, 화장품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다른 산업과도 연계가 되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양인, 서양인으로 구분되는 피부색을 떠나 사람들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 자신만의 피부색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인데요. 피부색과 함께 머리카락의 색까지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베이스 컬러와 그에 맞는 배색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옐로우 베이스라는 노란 빛을 갖고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컬러 베이스는 푸른빛이라 그래서 약간 블루 베이스. 그래서 베이스 개념으로 색을 나누어서 이게 이제 컬러 사람하고 어울리는 피부색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도 약간 노르스름한 사람, 희고 붉은 사람 이렇게 해서 베이스를 나누고 이 안에서도 보시면 명도에 따라 약간 원색이냐 파스텔이냐 또는 이렇게 약간 그레이시한 컬러냐 딥한 컬러냐 해서 피부의 밝고 어둠에 따라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방법은 몇 번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따뜻한 색인지 차가운 색인지를 구분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색채로 유형을 분석합니다. 보통 황색 피부에 검정이나 갈색 머리를 가진 한국 사람들에겐 베이지나 브라운 계통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의외로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차가운 여름 계통의 퍼스널 컬러가 우위를 차지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 어울린다고 하네요. 나에게 잘 맞는 퍼스널 컬러, 저도 알고 싶어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색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같은 빨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노란빛이 나는 게 아니라 푸른 빨강이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쿨 베이스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푸른빛 나는 컬러들을 입으시면 되는데 더 베스트 컬러 이것도 입어도 돼요. 근데 더 베스트는 좀 더 화이트가 가미되어 있는 이건 톤이라 그래요. 톤 피부톤에 따라 어두운 컬러 그 다음에 원색에 조금 더 강한 색깔, 또 파스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자기 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은 자기 베스트 톤이 파스텔 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만 입을 수는 없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고 세컨으로 조금 더 강하게 갈 건지 좀 더 깊이감 있게 갈 건지 또는 약간의 소프트하게 갈 건지를 투톤 배색을 다시 할 때는 헤어 컬러와 연관성으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컬러 시스템에서 컬러를 우리가 디자인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자기 베이스에 맞게 디자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칙칙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고 화사한 색깔이 이하람 씨의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봤는데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옷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제가 옷을 사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되고 또 피해야 되는 색깔을 골라주셨는데 그런 색들은 정말로 이렇게 칙칙해 보이고 이미지도 나빠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옷 디자인뿐만 아니라 색깔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걸 알게 됐어요. 면접을 봐야 하는 취업 준비생이나 대중 앞에서 서야 하는 분들이라면 퍼스널 컬러를 통해 패션과 메이크업 이미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메이크업은 선과 면, 색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과 면이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한다면
컬러는 분위기와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소와 환경에 따라 메이크업 분위기도 다르게 표현해 주는 것이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열적인 느낌의 깔끔한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렬의 레드를 골라서 입술에 포인트를 주겠죠. 그 다음에 시크하고 약간 도회적인 느낌은 그레이 톤이 섞인 딥한 블랙이나 아니면 실버를 섞어서 메이크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조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분위기로 메이크업을 많이 바꾸고 스타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색의 변화로 얼굴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데요. 마치 화가의 물감처럼 다양한 색조의 메이크업 제품들이 눈에 띄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바로 약간 페일한 그 컬러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파스텔 계열의 컬러를 말하기도 하죠. 그런 컬러를 이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고 여성스럽게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넓게 펴발라서 느낌을 살짝 주는 거죠. 너무 강한 이미지가 안 나오도록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점막 사이사이를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텔 컬러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표현한 아이 메이크업. 차분하고 여성스러워 보이는데요. 아이 메이크업에 입술을 이제 다양하게 골라서 바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컨셉은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죠. 핑크 계열에서도 이렇게 진 핑크가 아닌 옅은 핑크, 이런 컬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떤 컬러를 사용해 볼까요? 예, 이렇게 옅은 텐저린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연한 핑크색 립스틱으로 마무리를 하고, 어떠세요? 온화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출됐습니다. 이번에 메이크업은 도시적이고 시크하고 패셔니스타 같은 딥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겠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메이크업 컬러는 채도가 좀 높은 다크한 컬러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강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레이나 스모키한 느낌의 어두운 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검은색 자체가 여성스러운 컬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남성적이기도 하고 강렬한 어떤 강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컬러 하면 좀 강한 이미지가 되죠. 시크하고 도시적이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미지보다는 좀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색조가 지니고 있는 느낌을 잘 알고 때와 상황에 맞게 제대로 연출한다면 자신감 있고 멋진 여성으로의 변신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 메이크업을 하든지 입술을 레드로 발랐을 때는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동감 있고요. 그리고 주변 피부를 레드를 바르면서 정말 더 뽀얗고 투명감 있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레드의 장점입니다. 강렬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주는 붉은색의 립스틱을 발라주면 시크하고 도시적인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같은 얼굴이라도 메이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어떤 색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얼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 코, 입이 크고 선명하다면 지나치게 다크하고 딥한 컬러를 사용한다면 더 강해 보이고 메이크업의 신비함이 떨어져요. 그럴 경우는 오히려 내추럴한 옅은 파스텔 톤으로 오히려 강렬한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눈, 코, 입이 좀 약한 분들은 이런 파스텔 계열로 하면 왠지 뭔가 심심해 보이는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선명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수 있도록 다크한 컬러, 채도가 높은 컬러를 이용해서 선명한 선을 그려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어깨 좀 내릴게요. 그런 느낌으로 턱살짝 당기시고 지금 엄청 예쁘거든요. 하나, 둘. 새롭게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도 찍고 도시적이면서도 강하게 연출한 색조 덕분에 왠지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평소에 화장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냥 청순하다거나 수수하다는 표현을 친구들한테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메이크업을 받아보니까 훨씬 더 화려하고 약간 섹시한 느낌도 나서 여자로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날그날의 기분과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고르게 되는 색깔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일부러 밝은 계통의 옷을 고르게 되고, 반대로 우울한 기분일 때는 저도 모르게 어두운 색상에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옷을 고르는 색상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색을 이용해서 심리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한국의 한 색채 심리 연구소, 흔히 컬러 테라피라고 불리죠. 무의식 안에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색채라는 무언의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그 감정들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화가 나고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살펴보면 그 감정이 이 색의 언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 빨간색을 보면은 뭐 피하고 싶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빨간색을 마음껏 쓰고 싶다든지, 그런 어떤 나도 모르는 그 색채에 대한 것이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욕구들 또는 해결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을 이런 색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한다거나 더 잠재되어 있는 감정을 표출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기쁨과 관련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행복감, 화사한 봄날의 포근함 등으로 컬러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즐거움의 감정도 기쁠 때와 비슷하게 따뜻한 계열의 색들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반면 분노의 감정은 주로 빨간색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무채색도 많이 등장하고요. 슬픔은 보통 파란색과 보라색, 회색과 검정색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과 나의 기억과의 만남 속에서 어쩌면 빨강색을 볼 때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파랑을 볼 때 오히려 밖으로 나가고 싶고 외향적 심리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색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색은 어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자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색에 대한 심리,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하람 씨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색깔을 사용해 마음대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인데요. 현재 이하람 씨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지 정말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색을 칠하는 것이 지금 나와 가장 인접한 어떤 심리 상태다, 또는 주변의 어떤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깥에는 또 이 정적인 느낌의 하늘색을 이렇게 칠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외부 상황이 항상 한결같지는 않고 그렇게 차분하기도 하지만 조금 내가 화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얻으려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도 차분해지고, 예,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닐까. 그럼 이런 이제 붉은 색상 기운이 저한테는 필요한 거네요. 지금 하람 씨는 스스로가 테라피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도 옆에다 딱 놓으시고요. 여기 꽃이 굉장히 사람만큼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에너지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런 분이 옆에 있으시면 너무 행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차트하고 하람 씨가 그린 그림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지금 주로 그 스카트는 여기 노란색, 그러니까 외향적 심리라고 써 있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까 생기 있고 발랄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게다가 그 위에 상의는 이런 보라라든지 푸른색, 구심적 심리라고 적혀 있죠. 그런 공통적으로 그런 컬러를 선호하시고 그런 차분함이 있으시지만, 스스로가 이런 또 외향적 심리죠. 이런 난색 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시구나. 한 가지 색이 한 가지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색은 굉장히 다양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취하시면서 살아가시면 훨씬 다양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색을 활용해 보다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하람 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색깔로 제 감정, 심리 상태가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좋아하던 무채색을 쓰는 와중에도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들한테 뭔가 상큼하고 발랄하고 여성적으로 보여지고 싶다는 게 색깔로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그동안 몰랐던 이제 색깔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고, 제가 글을 쓸 때도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조금 다양한 색깔을 이용해서 좀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공진중학교. 색채의 모든 것을 따라가보는 오늘의 여정에서 이하람 씨가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학교 폭력과 학생들의 우울증, 심지어 자살까지 학교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딱딱하고 엄격하게만 느껴지던 학교에 화려한 색과 디자인이 입혀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색을 통해 변해가는 학교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모습인데요. 공진중학교는 학교의 시설물 곳곳에 색을 칠하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탈바꿈 시켰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인데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이제 비춰지는 모습이 뭐 CCTV처럼 너무 딱딱하면 학생들이 싫어할 수 있고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컬러를 입히거나 그림을 넣거나 아니면 또 그 위에 저희가 이제 오버랩되게 그림들이 오버랩되게 해서 재미있게 좀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학교라는 특성이 일반적인 공공 디자인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학교이기 때문에 색깔의 컨셉도 다를 것 같아요. 학생들은 사실 되게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하는 시기고 또 이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많이 필요한 곳인데요. 이곳에 같은 경우 되게 획일적으로 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었어요. 단색으로 아니면 두 가지 색으로 뭐 모든 교실이 모든 복도가 똑같은 컬러로만 입혀져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컬러들을 학교에 어울릴 수 있도록 좀 몇 가지를 선정을 하고요. 또 층별로 컬러를 좀 다르게 입혔어요. 그래서 이곳이 몇 층인지 그것도 알 수,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컬러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들, 밝은 에너지들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교실 같은 경우에도 학년별로 조금 다르게 컬러를 저희가 도색을 했어요. 그래서 교실 안에 들어갔을 때 딱딱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환경 요인에 따라 학생들의 우울증과 무기력증도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복도와 계단, 교실 등의 말 그대로 컬러 테라피를 실시한 것입니다. 밋밋하던 복도와 벽에는 한국의 대표 디자이너들이 중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해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만화가 그려져 있어요. 네. 여기 각 층마다 이렇게 넓은 캔버스 같은 벽면이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좀 학생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림을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풍선들이 있는데 여기 친구들이 이제 쓰고 싶은 말들을 좀 표현하라는 또 의미에서 빈 말풍선들을 좀 이렇게 놔두셨고요. 학생들한테 좀 친근함을 주는 부분들. 네. 이런 그림들이 없으면 사실 그냥 맨 흰 시멘트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은 부분들이 좀 학교에 활기를 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좀 다른 학교랑 다르다, 나의 학교다, 이런 것들을 주는데 좀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학생들이 무채색의 딱딱한 건물 안에서 답답한 학교 생활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드림 그라운드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스포츠 클라이밍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원색으로 칠해진 색채가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위한 굉장히 작은 배려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만 강요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또 다른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학교 안에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을 본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런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공진중학교의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 예방 디자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색 페인트질이 벗겨진 채 방치되어 오던 학교가 보다 안전하고 밝은 환경으로 탈바꿈된 것이죠. 이 학교가 좀 어두운 편이었어요. 근데 구석구석 여기다 아시다시피 보면 탈의장으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 이렇게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탈바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학생들이 시선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밝아진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학교 곳곳을 밝게 색칠하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 것뿐 아니라 드라마, 독서, 미술치료 등의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즐겁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된 학교에서 제일 먼저 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드림 스테이지도 있었는데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복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거기서 풀어서 힘도 길러지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복도 끝이나 아니면 저기 중앙 계단 같은 경우에 불도 잘 안 켜지고 되게 막 회색 이래갖고 칙칙했어요. 근데 색깔 칠하고 나서 학교가 색깔로 인해서 조금 더 밝아진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경직되고 칙칙했던 학교라는 공간이 고정관념을 바꾸자 꽃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흑백의 일상에 컬러가 더해지자 굳었던 학생들의 마음까지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이 색을 늘 보고 있고 그 색에 사실은 색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생활 속에서의 색도 굉장히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색을 밝게 적용하고 보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식별이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온화한 컬러로 환경에 적용을 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환경에 들어갔을 때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만의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연출하며 학교 생활에 지친 학생들에겐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과 감성이 만나는 시대. 색채가 주는 긍정의 파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움과 화사함을 더하는 색에 대한 모든 걸 알아봤는데요. 색깔 하나만으로 주변 환경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색깔과 좀 더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색깔들이 채워져 있나요? 저마다의 삶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색들로 삶의 스케치북을 채워나가는 건 어떨까요?